수시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네. 할 때는 UA 그다음 진학사를 했고, 어플라이. 예, 그다음에 캐시 충전 다 각자 해놨고, 통합회원 빨리 하고요. 네, 그리고 내 전형 명칭 체크를 다 했고, 네. 맞죠? 그리고 그 전에 미리 학교장 추천을 받을 대학을 찜해놓고, 그리고 그쵸. 선생님께 꼭 말씀 먼저 드려놓고, 그렇죠. 그래야 공문이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화기를 꼭 붙잡고 있을 대학들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 입학처 확인 전화 해보셔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전화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진짜.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면접. 아, 면접이요? 그렇죠. 대학 별고사 중요하죠. 네. 근데 면접 날짜가 혹시 뭐 겹치진 않습니까? 특히 올해 항상 겹치는 대학들이 있어요. 경쟁 대학들 같은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올해 정리를 하고 아이들 원서 지원을 작성하다 보니까 올해 지역 균형이 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항상 또 나왔네요. 그 대학 가천대? 가천대요. 엄청 뽑아요. 지역 균형. 네. 네. 성적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안 들어가고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대학들도 이제 7배수가 들어오고 인원수가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날짜를 다 쪼개놓는 거예요. 예. 면접 날짜가 언제라고 안 나와요. 예를 들어 11월 예를 드는 거예요. 11월 예를 들어 10일부터 13일까지 쉼표 11월 17일부터 한 22일까지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은 내가 물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 원서를 지금 아이들이 어디를 쓸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른 날짜랑 내가 겹쳐버리네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날짜와 대학별고사 논술 날짜도 많이 겹쳐요. 논술 날짜 왜 그러면 수능이 다 몰아서 보니까 꼭 체크하세요. 네. 그러니까 면접 날짜를 미리 사전에 다 또 이것도 조사를 해놔야 되네. 해야죠. 심지어는 하잖아요. 겹치는 날짜가 있는데 저희 과는 언제쯤 날짜인가 항상 저는 전화해서 물어봐요. 예. 그러면은 아직은 발표가 됐는데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거까지 체크를 해서 네. 어떻게 보면 또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대학인데 뭐 겹치니 안 겹치니 해가지고. 그건 이제 입시의 전략적으로 써봐야죠. 우리만 겹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수시 6장 카드를 쓰는 그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전략이요? 네,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을 저는 모집 요강을 좀 읽어라. 네, 그거를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도 문자에 아까 들어왔는데 선생님 진로 선택 과목을 등급으로 변환을 학교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얘야 그 전에 네가 선생님 지금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네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고3이면은 기본적으로 모집 요강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니? 네가 쓸 대학이고 네가 쓸 전형이 어떤 식으로 성적을 산출하는지. 근데 한양대 그 친구가 한양대 에리카였습니다. 이제 한양대 에리카인데 학교 선생님은 이제 그 유니브라는 프로그램을 그냥 쫙 뽑아서 이제 주신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그냥 아이들 상담할 때는 너 몇 등급이네? 그 학교 점수를 환산 등급이 얼마 정도 나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A 등급으로 진로 등급 환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점수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산 점수 내가 내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집 요강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참고를 하셔야 돼요. 모집 요강 먼저인 것 같아요. 원서 접수할 때. 그렇습니다. 모집 요강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다음 그럼 내가 원서 접수를 할 때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읽었습니다. 네, 수시 지원 전략이죠 지금. 네. 그리고 대학 어디가에 내 내신 성적을 입력을 다 했어요. 네. 자, 나 작년 기준으로 합격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지원하면 됩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요?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체크해봐서 내가 좀 고민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어디가에 방금 대표님 질문에서 어디가에 성적을 입력해서 나의 등급이라든가 환산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작년도 거랑 일단은 비교를 해보는 것은 맞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5 같은 경우 너무 변수들이 많잖아요. 상위권 대학에서 이제 의대도 있고 또는 무학과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특히 입시 결과가 좀 많이 안 맞는 경우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변경사항이 많으니까. 예, 변경사항이 많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수적으로 해석을 좀 하셔야 되고 꼭 인원수, 작년도 대비 올해 인원수가 증감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고 인원수가 너무 줄었으면은 내가 원서 접수하는데 작년도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럼 요거는 꼭 체크해야 된다 하는 게 인원과 네. 그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네. 또 있습니까? 인원수 체크해야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성적의 교과 환산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성적 환산 방식의 변화를 체크해라. 그렇죠. 네. 작년 기준으로 환산됐는지 확인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도 예를 들어 갑자기 기억나는 게 그냥 서울여대인 것 같아요. 서울여대. 네, 서울여대는 이제 작년, 재작년 계속 특정 과목을 이렇게 뽑아갔단 말이에요. 몇 과목 이렇게. 근데 올해는 다 반영해요. 그럼 완전 달라지겠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숭실대 같은 경우에도 이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라 그러죠. 수학의 가중치를 좀 많이 두는 것도 있고 이거는요 이게 또 표현이 좀 이상하게 가네. 우리 학교 생활기록부에 내가 알고 있는 액면가 등급 있잖아요. 그 액면가 등급이 많이 좌지우지가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 내신 등급 산출 또는 환산 등급 산출을 해라. 자, 혼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임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 납치. 그래서 안정, 적정, 상향인데 선생님 안정은 이거는 무조건 붙는다고 적정은 거의 붙는다고 상향은 붙을 수 있다 이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자, 납치와 수시 납치 어느 대학도 널 납치하려고 하진 않는다. 하지만 납치? 납치 좋아하세요? 저 납치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좀 납치 좀 당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원서를 쓰는데 네. 자, 안정, 적정, 상향 그리고 납치에 대한 그 권커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올해 교과 전형은 특정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 우리가 흔히 수시에서 논술, 종합, 교과 전형이 있는데 보통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일단은 승부수를 내라. 이거의 모든 것은 일단은 재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재수의 경향이 강하다. 그럼 좀 공격적으로 가야 되겠고. 그런데 교과 전형에서 안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작년도와 재작년도의 입결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추합까지 고려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업까지 고려해서 안정입니까? 저는 추합까지 보면은 얘가 추합이 앞에서 될 거다. 그 다음에 뒤에서 될 거다.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 재작년 그동안의 안정을 잡을 때는 충분히 추합 앞선에서 넌 된다. 아니면 너는 안정이 얘기하는 거니까 너는 최추합 끝선에서 되거나 추합 앞선에서 될 거야. 이게 크게 빗나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힘든 대학들이 있다라는 거. 그럴 때는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특히 부모님들도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꼭 알아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안정, 적정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신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마다 그 내신의 구간과 인원수와 이런 게 다 다를 것이고 또는 탐구 역량이라든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것도 다를 것이고 그걸 다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괄합산 같은 경우에는 면접까지 이제 점수가 또 합산이 되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신만 보고 안정이냐 적정이냐 이런 것을 논할 수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권커님 6장이나 쓰는데 그 중에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 된다라는 보장은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 안 되겠어라고 쓸 수 있잖아요. 왜? 우리 학생들 지금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요. 수시 6광탈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종합 전형 6광탈. 아, 육종합 광탈. 6종합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내신이 3.5 정도 되는데 그 수도권의 대학에 나름대로 내가 들어본 대학을 가고 싶은데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 좀 힘들고 6종합을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6종합 광탈. 저희는 항상 육종합을 쓰고 있습니다. 광탈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 하나는 됐습니까? 하나씩. 입시를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승부사입니다. 애들이 합격자 발표 날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그래요? 야 우리에게는 아직 3장이 남았다. 아직 2장이 남았다.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 이게 지금 웃으면서 이게 피마릅니다. 피말릅니다. 아시죠? 저희 육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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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입니다. 피마릅니다. 네. 많이 저는 힘들어요. 정말로 네. 교과 전형으로 꼭 2장은 잡고 가기를 정말로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타협을 어떻게 할 건가가 우리 어머니들 학생분들이 항상 딜레마선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가야 돼. 나라에서 6장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3회 배수잖아요. 둘둘둘 쓰라고 주는 겁니다. 아, 안정들, 네, 그렇지. 설정들, 그렇지. 상향들. 그렇지. 그 상에 또 이제 엄마 카드, 아빠 카드. 네, 선생님 하나씩. 3장 주면은 애매하지. 하나씩 좀 뭔가 아쉬워. 근데 5장을 주면 이게 좀 불안해요. 6장. 예, 네, 6장. 둘둘둘. 이게 3회 배수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 인생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살 거니까 네. 6장 제 맘대로 쓰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꼭 어머니 잠깐 애랑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네. 그리고 등록금 네가 낼 거 아니면 부모님 의견을 따라라. 네, 그렇죠. 네가 벌 거냐? 아니요. 너 평생을 부모님한테 지금 업혀 키운 거다. 대학교 가서도 너 업어서 키울 거야. 네 생활비 네가 쓰고 등록금 네가 벌 거면 네 맘대로 해라. 아, 왠지 지금 뭔가 가슴이 울컥하는 아 느낌이에요. 울컥합니다. 울컥. 굉장히 울컥해요. 울컥 뭐가 네. 있죠? 야, 저에겐 20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울컥. 지금 제 맘대로 썼습니다. 네. 아니 아이의 의견을 3장을 반영해줬고 네. 학교 선생님이 하도 뭐라고 하셔서 선생님 그럼 그냥 1장 드리겠습니다. 이거 2장은 제가 썼는데 네 근데 2장 중에 하나가 원서 접수를 잘못해가지고 아, 우리 집 댓글 많이 진짜 아무 말 대잔치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랬던 게 아니라 아이가 저에게 준 정보와 학교에서 확인한 정보가 달라서 이게 좀 이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이제 수학과학이 좀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다음 내신 등급은 한 2.5 또는 2점대 초중반 요 정도 되는데 수학과학이 성적이 월등히 괜찮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있죠. 그런 아이들을 당연히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조금 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하. 네, 근데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안 쓰는 아이들이 예전보다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고 하면 뭐 카이스트, 네, 지스트, 네, 디지스트, 다 왜? 유니스트, 켄텍. 네. 상향로 그래도 조금 너무 무리하진 않게 학생부 진짜 잘 썼는데라고 하지만 잘 쓴 애들도 많다. 네, 그리고 왜냐면 너의 인생의 소중한 한 장의 카드니까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모의고사를 네. 성적을 딱 들고 오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 저 아무래도 제가 자칫하면은 지금 전국 수석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1월달에 국어 100점 2월에 수학 75점인데 제가 아직까지 모의고사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원래 화학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뭐 입시 칠 때마다 내가 수시로 가고 싶은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학생의 그러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모의고사 고3 기준으로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까지 성적표가 완벽히 나왔죠. 제가 지금 2명을 데리고 있는데 3월, 5월 전부 다 올킬 1등급입니다. 오. 3월, 5월. 그다음 그 아이들은 아닌데 또 한 명은 항상 수학 100분이 100. 100. 100분이 100. 예. 오, 잘
저러네. 있습니다. 한 두세 명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6월 모의고사 들어와서 등급이 하나씩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항상 1등급을 놓치지 않았던 애가 이번은 좀 유독 그랬잖아요. 영어는 영어도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죠. 1등급 1.7%? 1.4, 1.47인가? 제 기억이 맞아. 둘 중에 하나 맞겠지. 하여튼 뭐 1점 몇 프로. 1점대. 네, 근데 그 아이들 심지어 3등급까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차 9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아이들 성적표 받기 전에 아마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또 하나는 가채점 점수를 간혹 가다가 내가 항상 했던 것보다 가채점 점수가 좀 덜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또 이제 난 할 수 있다, 남은 거 할 수 있다는데 그래요. 누군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소수 한 10몇 프로의 비율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의고사 남은 시간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냉정히 생각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모의고사랑 관련된 부분은 올해 의대 증원 윗동네부터 쫙 내려오잖아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현역 아이들은. 모의고사가 내 성적이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적으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모의고사를 아직까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12년 중에 11년 2개월을 제대로 공부 안 했는데 지금부터 제대로 해서 막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1년 2개월을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한 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수생, 삼수생들이, N수생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하고 계속 밥 먹고 공부만 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더더군다나 또 수시 원서 접수한 다음에 약간 또 해이해진 마음가짐에 누구는 원서를 어디 썼네, 나 쓴 거 중에 어디 붙을 것 같아, 경쟁률이 얼마야, 이런 얘기를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하게 최소한 하게 될 건데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막연히 내가 수능을 잘 볼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고 오늘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주어진 시간이 많다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는 정시를 올인한다면 또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조건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먼 계획보다 하나 해결을 좀 아이들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네, 하나씩. 네. 하나씩. 일단은 요강부터 읽어보고 그렇죠. 어디가의 성적 인정부터 해보고 해봐야죠. 통합회원 가입도 빨리 하고 그렇죠. 동국대 얼른 잡고. 잡아야 되면 잡아야죠. 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캘린더도 만들고 이렇게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의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군포혜성 권컨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주희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이 먼저입니까? 오른쪽 먼저입니다. 네. 자, 이주희TV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